나이 들어 꼭 쥐고 있어야 하는 5가지. 나이가 들면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젊을 때는 많이 가져야 든든할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많이 가지는 것보다 진짜 중요한 걸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옷장 가득 옷이 있어도 자주 입는 옷은 몇 벌 안 되고 핸드폰 연락처가 수백 개여도 힘들 때 전화할 사람은 손에 꼽힙니다. 결국 인생은 넓게 펼치는 경기보다 마지막에 무엇을 꼭 쥐고 있느냐의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어서 꼭 쥐고 있어야 하는 5가지를 아주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놓치지 않으면 인생이 완벽해지진 않아도 적어도 쉽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레이트 시니어와 함께 영상을 들어봅시다. 첫째, 건강은 무조건 쥐고 있어야 합니다. 이건 너무 뻔한 말 같지만 사실 제일 무서운 건 뻔한 말이 맞는 경우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좀 무리해도 버텨줍니다. 밤새고 다음날 출근해도 그럭저럭 견디고 라면 먹고 커피 마시고 또 움직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몸이 점점 솔직해집니다. 무리했으면 무리했다고 티를 내고 잠을 못 잤으면 얼굴에 바로 적어놓고 밥을 대충 먹었으면 위장이 먼저 항의합니다. 건강은 아플 때 챙기는 게 아니라 안 아플 때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특별한 비법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많이 걷고 물 잘 마시고 덜 짜게 먹고 너무 늦게 자지 않는 것. 이 단순한 것들이 사실은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확실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돈만 있으면 되지, 건강은 나중에 챙기면 되잖아. 그런데 나중에 보면 건강이 있어야 돈도 쓰고 사람도 만나고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습니다.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세상은 갑자기 아주 좁아집니다. 반대로 몸이 괜찮으면 동네 한 바퀴만 걸어도 세상이 다시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어 꼭 쥐고 있어야 할 첫 번째는 다른 무엇보다 내 몸입니다. 내 몸이 곧 내 자유입니다. 둘째, 내 통장에 들어오는 작은 돈줄을 쥐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큰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 한 채, 통장 잔고 몇 억, 그런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이 들어 진짜 중요한 건 큰 돈보다 끊기지 않는 돈입니다. 아주 많지 않아도 꾸준히 들어오는 돈, 이게 사람을 덜 초조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돈은 단순히 소비수단이 아니라 마음의 안전장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병원비가 갑자기 들어갈 수도 있고 집수리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자식에게 손 안 벌리고 내 취향 하나 지킬 여유도 필요합니다. 친구 만나 커피 한 잔 사는 것도 돈이고 내 마음 답답할 때 혼자 바람 쐬러 나가는 것도 돈입니다. 돈이 많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음보다 흐름이 중요합니다. 연금이든 작은 일거리든 이자든 부업이든 내 손으로 관리되는 돈줄 하나는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누가 밉상처럼 말해도 속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내 밥값은 한다. 이 말이 주는 힘이 꽤 큽니다. 사람은 지갑이 두둑할 때보다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다고 느낄 때 훨씬 단단해집니다. 그러니 나이 들어 꼭 쥐고 있어야 할 2번째는 통장에 들어오는 작지만 든든한 흐름입니다. 셋째, 사람은 많이보다 제대로 쥐고 있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사람이 많으면 좋은 줄 압니다. 모임도 많고 연락처도 많고 불러주는 자리도 많으면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압니다. 많은 사람보다 중요한 건 내가 힘들 때 표정부터 읽어주는 몇 사람이라는 것을요. 나이 들수록 사람 관계는 넓히는 것보다 정리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항상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는 사람, 무슨 말만 하면 비교부터 하는 사람,
이런 관계는 오래 붙들수록 내 마음만 닳습니다. 반대로 자주 보지 못해도 만나면 마음이 편한 사람, 내가 말을 길게 하지 않아도 알아듣는 사람, 내 실수도 인간적으로 봐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꼭 쥐고 있어야 합니다. 관계는 양보다 온도입니다. 연락이 자주 온다고 다 가까운 것도 아니고 오래 알았다고 다 내 편도 아닙니다. 진짜 사람은 내가 잘 될 때 박수 쳐주는 사람보다 내가 흔들릴 때 옆 의자 하나 비워주는 사람입니다. 나이 들면 괜히 인맥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생일날 케이크를 몇 개 받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플 때 죽 한 그릇 사들고 올 사람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사람입니다. 다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을 덜 외롭게 해주는 진짜 사람입니다. 넷째, 혼자서도 무너지지 않는 시간을 쥐고 있어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하루가 시끄럽습니다. 회사, 가족, 약속, 일정, 연락,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귀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반대가 됩니다. 사람이 줄고 불러주는 자리도 줄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혼자서도 잘 지내는 능력입니다. 혼자 있다고 다 외로운 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몰라서 심심할 때 외로운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꼭 쥐고 있어야 할 건 취미 하나, 루틴 하나, 내가 즐길 줄 아는 시간 하나입니다. 아침에 산책하는 습관도 좋고, 화분에 물 주는 것도 좋고, 책 읽는 것도 좋고, 노래 듣는 것도 좋고, 동네 카페에 가서 창밖 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대단한 취미가 아니라 내 하루를 내가 끌고 갈 힘입니다. 누가 전화 안 해도 괜찮고, 오늘 약속 없어도 괜찮고, 혼자 밥 먹어도 괜찮은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늘 누군가가 있어야만 버티는 사람은 사람이 비는 날 마음도 같이 꺼집니다. 혼자서도 나를 달래고 혼자서도 하루를 채울 수 있어야 인생 후반이 덜 쓸쓸합니다. 그러니 네 번째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수준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누릴 줄 아는 힘입니다. 다섯째, 마음의 중심을 꼭 쥐고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만 늙는 게 아닙니다. 걱정도 같이 늡니다. 건강 걱정, 돈 걱정, 자식 걱정, 미래 걱정.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흔들립니다. 별일 아닌 말에도 서운하고 사소한 일에도 괜히 눈물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쥐고 있어야 하는 건 마음의 중심입니다. 이건 자존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고집도 아닙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 정도 일에 무너지지 않는다. 내 삶은 내가 다독인다는 조용한 중심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을 크게 키우지 않습니다. 누가 한마디 했다고 밤새 끙끙 앓지 않고 자식이 조금 서운하게 해도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속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잡아먹히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비 오는 날에도 오늘은 빗소리 듣는 날이지 하고 지나가고 몸이 좀 쑤셔도 내일은 괜찮겠지 하며 스스로를 달랠 줄 압니다. 반대로 마음의 중심이 약해지면 작은 일도 큰일이 됩니다. 휴대폰 답장이 늦어도 불안하고 자식 목소리가 피곤해 보여도 내가 짐이 된 것 같고 병원 예약 문자만 와도 겁부터 납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 꼭 쥐고 있어야 할 마지막 하나는 화려한 성공도 아니고 대단한 재능도 아닙니다. 내 마음을 내가 붙드는 힘입니다. 이 힘이 있으면 인생의 파도가 와도 완전히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이 들어 꼭 쥐고 있어야 하는 5가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내 몸. 둘째, 작아도 끊기지 않는 돈줄. 셋째, 많지 않아도 진짜인 사람.
넷째, 혼자서도 잘 지내는 시간. 다섯째, 흔들려도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의 중심. 결국 인생 후반은 더 많이 가지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덜 흔들리는 사람이 편안해집니다. 몸을 챙기고 돈의 흐름을 만들고 사람을 가려두고 혼자 있는 시간을 익히고 마음의 중심을 붙드는 사람. 이 5가지를 쥐고 있으면 노년은 생각보다 덜 무섭고 삶은 생각보다 더 단단해집니다. 젊을 때는 손을 펴서 많은 걸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는 압니다. 정말 중요한 건 두 손 가득 쥐는 게 아니라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제대로 쥐는 것이라는 거리요. 오늘도 마음속으로 한 번만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5가지 중에 무엇을 잘 쥐고 있고 무엇을 조금 더 붙잡아야 할까?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인생은 조금 더 안정되고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2부. 앞에서 나이 들어 꼭 쥐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건강, 돈줄, 사람, 혼자 있는 시간, 마음의 중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것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몸이 괜찮아도 마음이 삐끗할 수 있고 돈이 조금 있어도 하루가 심심하면 허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곁에 있어도 내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고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도 내가 왜 사는지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절실하게 느끼는 건 인생은 큰 건 몇 개보다 작지만 오래가는 것들이 버텨준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큰 목표를 좇느라 바빴다면 나이 들어서는 작은 균형이 무너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해집니다. 오늘은 그 균형을 지켜주는 5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2부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조금 더 생활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첫째, 걷는 힘을 꼭 쥐고 있어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은 다리 힘이 줄어드는 걸 제일 서럽게 느낍니다. 젊을 때는 걷는 게 그냥 걷는 거였는데 나중에는 그게 곧 자유가 됩니다. 시장에 갈 수 있는 힘, 병원에 혼자 갈 수 있는 힘,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힘. 이게 다 걷는 힘에서 나옵니다. 재미있는 건 사람들은 큰 병은 무서워하면서도 매일 걷는 건 자꾸 미룹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서 내일부터 하지. 날씨가 안 좋아서. 이런 핑계가 쌓이다 보면 어느 날 몸이 먼저 게을러집니다. 걷는 힘이 있으면 삶이 생각보다 덜 답답합니다. 누가 데려다 주지 않아도 되고 집안에만 갇혀있는 기분도 덜합니다. 반대로 다리 힘이 약해지면 마음도 같이 줄어듭니다. 나가기 귀찮아지고 사람 만나기 싫어지고 움직임이 줄수록 기운도 같이 빠집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 꼭 쥐고 있어야 하는 첫 번째는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내 2다리의 힘입니다. 하루 10분이든 20분이든 내 발이 나를 어디든 데려다 줄 수 있게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말의 품격을 꼭 쥐고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말이 2가지로 갈립니다. 한쪽은 따뜻해지고 한쪽은 날카로워집니다. 인생을 오래 살았으니 할 말도 많고 참견하고 싶은 것도 많고 답답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수록 말은 많아지는 것보다 부드러워지는 것이 훨씬 값집니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어려서 그렇지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격처럼 보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 누군가는 품위 있게 말하고 누군가는 듣는 사람 기운을 쏙 빼놓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걸 왜 그렇게 했어? 이 한마디는 따지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 마음에는 비수처럼 박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음엔 이렇게 해보면 더 좋겠네라고 하면 같은 뜻도 훨씬 부드럽게 전해집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들이 곁에 남는 이유는 돈 때문도 아니고
대단한 능력 때문도 아닙니다.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서입니다. 말의 품격은 결국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 두 번째는 말을 세게 하는 힘이 아니라 말을 좋게 하는 힘입니다. 입이 거칠어지면 사람이 멀어지고 입이 따뜻하면 사람이 머뭅니다. 셋째, 내 역할 하나를 꼭 쥐고 있어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내가 이제 쓸모가 있나라는 생각에 약해집니다. 직장을 떠나고 아이들이 커서 독립하고 예전처럼 나를 찾는 일이 줄어들면 괜히 허전해집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내가 아직도 할 수 있는 역할 하나입니다. 그 역할은 대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주 등하교를 도와주는 일일 수도 있고 집안 식물을 돌보는 일일 수도 있고 동네 모임에서 촉물을 맡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가족 중 누구보다 반찬을 맛있게 만드는 역할, 집안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 먼저 전화해 안부를 묻는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돈으로만 존재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이 동네에서, 이 관계 속에서 어떤 자리로 서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역할이 있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습니다. 반대로 할 일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쉽게 기운이 꺼집니다. 그러니 세 번째는 큰 일이 아니라 내가 맡고 있는 작은 자리 하나입니다. 그 자리가 사람을 버티게 합니다. 넷째, 웃을 줄 아는 마음을 꼭 쥐고 있어야 합니다. 이건 가볍게 보이지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웃음이 줄어드는 이유는 즐거운 일이 없어서만이 아닙니다. 걱정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몸 걱정, 자식 걱정, 돈 걱정, 미래 걱정. 하루에도 몇 번씩 한숨이 먼저 나오면 웃음은 뒤로 밀립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웃음이 있는 사람은 늙어 보여도 덜 늙어 보입니다. 얼굴 주름이 있어서가 아니라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에 웃음이 섞여 있는 사람, 사소한 실수도 아이고 내가 또 그랬네 하고 넘길 줄 아는 사람, 이런 분들은 곁에 있으면 주변까지 편해집니다. 웃음은 문제를 없애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에 깔려 죽지 않게 해줍니다. 오늘 반찬이 조금 짰어도 웃고 넘기고 약속이 취소돼도 그럼 나 혼자 맛있는 거 먹지 뭐하고 넘길 줄 알면 인생이 훨씬 덜 팍팍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심각함보다 웃음입니다. 인생을 너무 무겁게만 들고 가면 내가 먼저 지칩니다. 조금은 웃고 조금은 넘기고 조금은 그럴 수도 있지 할 줄 알아야 오래 갑니다. 다섯째, 기대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꼭 쥐고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섭섭한 일이 많아집니다. 전화가 뜸해도 섭섭하고 찾아오는 횟수가 줄어도 섭섭하고 예전만큼 챙겨주지 않는 것 같아도 섭섭합니다. 그런데 기대가 커질수록 서운함도 커집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같은 현실에서도 덜 흔들립니다. 아이가 자주 못 와도 그래도 건강하게 자기 못 가며 사는구나 싶고 친구가 연락이 뜸해도 그래도 가끔 안부를 나눌 사람이 있네 싶습니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그래도 오늘은 걸을 수 있네 하고 생각하면 하루가 조금 달라집니다. 감사는 거창한 인격 수양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덜 억울하게 보는 방법입니다. 기대만 붙들고 있으면 늘 부족하고 감사할 줄 알면 같은 하루도 덜 쓸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는 더 받으려는 마음보다 이미 있는 것을 보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늙는 속도보다 평온이 더 빨리 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이 들어 꼭 쥐고 있어야 하는 2부의 5가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나를 움직여주는 걷는 힘. 둘째, 사람을 머물게 하는 말의 품격. 셋째, 하루를 버티게 하는 내 역할 하나. 넷째, 인생의 무게를 덜어주는 웃음.
5째,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감사. 결국 나이 든다는 건 잃는 것만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무엇을 붙들어야 편안한지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다리 힘을 붙들고 말을 다듬고 내 자리를 지키고 웃음을 잃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챙기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남보다 앞서가는 게 중요했다면 나이 들어서는 내가 무너지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걸을 수 있는 2다리, 누군가를 편하게 하는 말 한마디, 내가 맡은 작은 역할, 피식 웃을 수 있는 여유, 가리고 아직 남아있는 것들을 볼 줄 아는 마음. 바로 거기 있습니다. 3부.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좋아하는 것도 분명해지고, 싫은 것도 분명해지고, 괜찮은 사람과 아닌 사람도 예전보다 더 빨리 보입니다. 젊을 때는 이것저것 많이 붙잡고 살았습니다. 체면도 붙잡고, 남의 시선도 붙잡고, 괜한 경쟁심도 붙잡고, 이미 끝난 일도 오래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꼭 쥐고 있어야 할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붙들고 있으면 손만 아프고 마음만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3부에서는 나이 들어서 삶을 더 단단하게 해주는 5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마음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잘 안 보여도 이 5가지를 쥐고 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첫째, 내 감정을 다스리는 힘을 꼭 쥐고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감정이 줄어드는 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섭섭함은 더 빨리 오고, 서운함은 더 오래 남고, 걱정은 더 쉽게 커집니다. 예전에는 그냥 웃고 넘길 일도 나중에는 괜히 마음에 걸립니다. 전화 한 통이 늦어도 괜히 서운하고 말 한마디가 짧아도 나를 싫어하나 싶어집니다.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건 감정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서운할 수 있습니다. 화날 수도 있습니다. 눈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바로 말부터 쏟아내고 바로 관계를 끊고 바로 마음을 닫아버리면 결국 힘든 건 내 쪽입니다. 나이 들어 단단한 사람들은 감정이 없어서 강한 게 아닙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한번 숨을 고르고 하루쯤 지나서 생각하고 꼭 할 말만 고르는 힘이 있어서 강한 겁니다. 그 차이가 큽니다. 순간 욱해서 던진 말은 오래 남고 잠깐 참은 말은 관계를 살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참는 것보다 더 좋은 힘, 바로 내 감정을 내가 다루는 힘입니다. 이 힘이 있으면 사람 때문에 덜 다치고 말 때문에 덜 후회합니다. 둘째, 적당히 내려놓는 힘을 꼭 쥐고 있어야 합니다. 젊을 때는 뭐든 붙잡아야 이기는 줄 압니다. 일도 붙잡고 사람도 붙잡고 지난 성공도 붙잡고 이미 떠난 마음도 붙잡고 삽니다. 그런데 나이 들수록 필요한 건 붙잡는 힘보다 내려놓는 힘입니다. 예전처럼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사람 마음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자식도 이제 내 품에서 사는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꾸 예전 방식대로 붙잡으려고 하면 내가 먼저 지칩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억지로 쥐고 있던 손에 힘을 조금 빼는 겁니다. 자식 걱정도 너무 꽉 쥐면 숨이 막히고 인간관계도 너무 매달리면 상처가 됩니다. 집안일도 내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어느 날 화부터 납니다. 조금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은 삶이 부드럽습니다. 그건 저 사람 몫이지. 이건 내가 다 책임질 일이 아니지. 이 정도면 됐다. 이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나이 들수록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열심히 사는 힘 못지않게 중요한 적당히 놓아주는 힘입니다. 그걸 알아야 마음이 늙지 않습니다. 셋째, 내 취향을 꼭 쥐고 있어야 합니다. 이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수록 자기 취향을 잃어버립니다. 가족 입맛에 맞추고 남이 좋다는 것 따라가고 그냥 대충 사는데 익숙해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뭘 좋아하는지조차 흐려집니다. 그런데 취향이 있는 사람은 삶이 쉽게 심심해지지 않습니다. 커피를 좋아해도 좋고, 국화를 좋아해도 좋고, 조용한 음악을 좋아해도 좋고, 예쁜 찻잔을 모으는 걸 좋아해도 좋습니다. 동네 빵집 빵 하나를 고를 때도 나는 이게 좋다가 있는 사람은 하루가 덜 밋밋합니다. 취향은 사치가 아닙니다. 내 삶에 색깔을 남겨두는 일입니다. 아무 취향 없이 살면 하루가 전부 비슷비슷해지고 삶이 자꾸 흐려집니다. 반대로 작은 취향 하나라도 있으면 하루가 내 것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향,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산책길, 내가 좋아하는 옷차림. 이런 것들이 사람을 살짝 들뜨게 하고 나를 나답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거창한 재산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아는 힘입니다. 취향을 잃지 않은 사람은 늙어도 빛이 납니다. 넷째, 배울 줄 아는 마음을 꼭 쥐고 있어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위험한 말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이 말이 한번 입에 붙기 시작하면 삶이 금방 좁아집니다. 휴대폰 기능 하나 배우는 것도 귀찮고, 새로운 길 하나 가보는 것도 싫고, 새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게 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익숙한 게 편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너무 익숙한 것만 붙들고 살면 생각도 굳고, 생활도 굳고, 마음도 굳습니다. 반대로 배우는 마음을 놓지 않은 사람은 얼굴보다 분위기가 접습니다. 배운다는 게 꼭 자격증 따고 공부방 다니는 것만은 아닙니다. 요즘 앱으로 송금하는 법 하나 배우는 것도 배움이고, 새로운 반찬 하나 해보는 것도 배움이고, 다른 세대 말을 들어보는 것도 배움입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세상이 나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세상 안에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머리가 좋은 것보다 더 소중한 배움을 놓지 않는 마음입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계속 배우는 사람은 계속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다섯째,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꼭 쥐고 있어야 합니다. 이건 마지막이지만 사실 제일 깊은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수록 어떤 분들은 점점 자신을 뒤로 미룹니다. 가족 먼저, 자식 먼저, 남편 먼저, 집안일 먼저. 그러다 보면 정작 나는 늘 나중이 됩니다. 아픈 것도 참고, 먹고 싶은 것도 미루고, 사고 싶은 것도 포기하면서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 제일 서러운 건 남이 나를 몰라주는 것보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힘든데도 참고, 내 마음이 지쳤는데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걸 스스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인생이 점점 거칠어집니다.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프면 병원 가는 것, 피곤하면 쉬는 것, 먹고 싶은 것 가끔 사 먹는 것, 입고 싶은 옷 입는 것, 하기 싫은 일에는 무조건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해야 오래 갑니다.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표정이 다릅니다. 늘 비싼 걸 하고 다녀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함부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분위기가 단단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나를 나부터 아껴주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외롭지 않고 흔들려도 다시 일어섭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이 들어 꼭 쥐고 있어야 하는 3부의 5가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힘. 둘째, 적당히 내려놓는 힘. 셋째, 내 삶을 빛나게 하는 취향. 넷째, 계속 배우려는 마음. 다섯째,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결국 나이 든다는 건 단순히 세월을 버티는 일이 아닙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점점 더 정확히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감정을 다스리고 내려놓을 줄 알고 취향을 잃지 않고 배움을 멈추지 않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시들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썼다면 나이 들어서는 내가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법을 아는 사람이 더 지혜롭습니다. 그 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고 쓸데없이 꽉 쥐고 있는 건 조금 놓고 정말 중요한 건 다시 꼭 쥐어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4부.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이상하게 두 가지를 자주 하게 됩니다. 하나는 자꾸 지난 날을 떠올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생각할 틈이 없었는데 시간이 조금 생기면 마음이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정작 오늘이 자꾸 비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 꼭 쥐고 있어야 하는 건 큰 성공이나 대단한 비밀이 아니라 하루를 덜 흔들리게 해주는 생활의 힘입니다. 이번 4부에서는 살다 보면 정말 차이가 나는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겉으로는 소소해 보여도 이 5가지를 쥐고 있는 사람은 하루가 덜 허전하고 마음도 훨씬 덜 무너집니다. 첫째, 기록하는 습관을 꼭 쥐고 있어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기억은 자꾸 장난을 칩니다. 분명히 들었는데 생각이 안 나고 두려고 들고 나갔는데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고 약 먹는 시간도 순간 헷갈립니다. 그러다 괜히 속으로 삐칩니다. 내가 왜 이러지? 그런데 이건 속상해할 일이 아니라 방식만 바꾸면 되는 일입니다. 기록은 머리가 나빠져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과 생활을 덜 복잡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병원 날짜 적어두고 장 볼 것 적어두고 해야 할 일 적어두고 가끔은 오늘 기분도 적어두면 좋습니다. 짧게라도 적어두면 머릿속이 한결 조용해집니다. 재미있는 건 기록하는 분들을 보면 더 꼼꼼해서가 아니라 더 편안해 보인다는 겁니다. 내가 적어놨으니까 괜찮아. 이 한마디가 주는 안정감이 꽤 큽니다. 괜히 기억하려고 애쓰다가 지치는 것보다 메모한 줄로 마음을 쉬게 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완벽한 기억력이 아니라 기록으로 삶을 정리하는 습관입니다. 손이 조금 가더라도 이 습관이 있으면 하루가 덜 어수선합니다. 둘째, 거절하는 용기를 꼭 쥐고 있어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 더 힘든 것 중 하나가 싫은 걸 싫다고 말하기 어려운 순간입니다. 괜히 분위기 깨는 것 같고 내가 유난인 것 같고 참는 게 나은가 싶어서 넘기다 보면 결국 내가 지칩니다. 몸이 힘든데도 모임에 나가고 마음이 불편한데도 부탁을 받아주고 하기 싫은 일도 습관처럼 끌려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뭐든 다 해주는 사람이 되기보다 내 힘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싫으면 싫다, 어려우면 어렵다, 오늘은 힘들다. 이 말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거절은 차가운 게 아닙니다. 무례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억지로 다 받아주다가 나중에 표정이 굳고 말이 거칠어지는 것보다 처음부터 부드럽게 선을 긋는 게 더 낫습니다. 오늘은 좀 힘드네요. 그건 제가 못하겠어요.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말 몇 개만 할 줄 알아도 삶이 훨씬 덜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착한 사람으로만 남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나를 지키는 거절의 용기입니다. 이게 있어야 마음이 쌓이지 않습니다.
셋째, 물건보다 질서를 꼭 쥐고 있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언젠가 쓸 것 같아서 자꾸 쌓아둡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건 많은 물건이 아니라 정리된 공간입니다. 집안이 어수선하면 마음도 같이 어수선해집니다. 리모컨 찾느라 한참, 안경 찾느라 한참, 서류 찾느라 한참.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작은 혼란이 하루 기운을 다 빼갑니다. 그래서 꼭 비싸고 좋은 걸 더 드리는 것보다 내가 자주 쓰는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습관이 훨씬 중요합니다. 약은 약자리, 열쇠는 열쇠자리, 서류는 서류자리. 이것만 지켜도 집이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리를 대청소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작도 못합니다. 하지만 정리는 대단한 일이 아니라 이건 여기 둔다를 반복하는 생활 습관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몸이 피곤한 날에도 덜 지치고 급한 일이 생겨도 허둥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물건을 많이 가지는 힘이 아니라 내 생활을 질서 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집이 정리되면 마음도 같이 숨을 쉽니다. 넷째, 작은 즐거움을 만드는 능력을 꼭 쥐고 있어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별로 즐거운 일이 없어. 그런데 가만히 보면 즐거운 일이 없어서라기보다 즐거움을 너무 큰 일에서만 찾으려 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멀리 여행 가야 즐겁고, 누가 찾아와야 즐겁고, 큰 이벤트가 있어야 즐겁다고 생각하면 평범한 날은 전부 심심해집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에는 작은 즐거움을 잘 만드는 사람이 훨씬 강합니다. 햇볕 좋은 날 이불 한번 널고 기분 좋아하는 것, 시장 가서 마음에 드는 과일 조금 사오는 것, 좋아하는 드라마 보는 시간 챙기는 것, 따뜻한 커피 한 잔 내려 마시며 오늘 괜찮네 하는 것. 이런 사소한 즐거움이 쌓여야 하루가 삭막하지 않습니다. 웃긴 건 사람 마음이 참 단순해서 좋아하는 반찬 하나만 있어도 기분이 풀릴 때가 있고 예쁜 컵에 물만 따라 마셔도 하루가 좀 덜 심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대단한 사건보다 내가 나를 조금 기분 좋게 해주는 기술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큰 행복을 기다리는 마음보다 작은 즐거움을 직접 만드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있으면 혼자 있는 날도 덜 쓸쓸합니다. 다섯째, 오늘을 사는 감각을 꼭 쥐고 있어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자꾸 두 가지 마음에 흔들립니다. 그때 내가 그랬어야 했는데, 앞으로 어떡하지? 과거에 매이고 미래를 겁내다 보면 오늘이 자꾸 사라집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딴 생각하고 산책을 하면서도 걱정하고 좋은 날씨를 보면서도 마음이 바쁩니다. 그런데 결국 사람을 버티게 하는 건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사는 힘입니다. 오늘 밥을 잘 먹고 오늘 약을 챙겨 먹고 오늘 햇볕을 좀 보고 오늘 할 일을 하나 끝내는 것.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삶을 붙잡아 줍니다. 내일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난날 후회가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다 빼앗기면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더 필요한 건 일단 오늘을 잘 살자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웃을 일 하나 만들고 오늘 몸 챙기고 오늘 해야 할 것 하나 하고 오늘 감사한 것 하나 떠올리면 인생은 생각보다 덜 흔들립니다. 큰 계획이 없더라도 오늘이 살아있으면 삶은 계속 굴러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과거나 미래보다 오늘의 발을 딛는 감각입니다. 이걸 쥐고 있는 사람은 불안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이 들어 꼭 쥐고 있어야 하는 사부의 다섯 가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삶을 편하게 만드는 기록하는 습관. 둘째, 나를 지켜주는 거절하는 용기.
셋째, 마음까지 정돈해주는 생활의 질서. 넷째, 하루를 살맛 나게 하는 작은 즐거움. 다섯째, 과거와 미래에 끌려가지 않는 오늘의 감각. 결국 나이 든다는 건 더 많이 움켜쥐는 일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을 더 정확하게 붙드는 일입니다. 기록할 줄 알고, 거절할 줄 알고, 정리할 줄 알고, 작은 즐거움을 만들 줄 알고, 오늘을 살 줄 아는 사람은 겉으로 조용해 보여도 속은 아주 단단합니다. 삶은 멀리 있는 큰 사건보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에서 더 많이 갈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메모 한 줄, 거절 한마디, 물건 제자리, 작은 기쁨 하나, 오늘 해야 할 일 하나, 이 5가지만 챙겨도 하루의 결이 달라집니다. 5부.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더 단순해집니다. 젊을 때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해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사람을 버티게 하는 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몇 가지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많이 배운다고 다 편안해지는 것도 아니고 돈이 좀 있다고 무조건 외롭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결국 인생 후반에는 무엇이 나를 하루하루 덜 힘들게 해주는가가 제일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5부에서는 나이 들어 늦기 전에 꼭 쥐고 있어야 할 5가지를 조금 더 생활에 가깝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화려한 비법이 아니라 오래 살아보니 진짜 도움이 되는 것들에 가깝습니다. 첫째, 하루의 리듬을 꼭 쥐고 있어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무서운 건 큰일보다 리듬이 무너지는 겁니다. 늦잠 자고 밥 시간 밀리고 낮밤 바뀌고 해야 할 일 없이 텔레비전만 보다 하루가 끝나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축 처집니다. 이상하게 사람은 바쁜 게 힘든 줄 알았는데 막상 너무 풀어져 있어도 기운이 빠집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게 하루의 리듬입니다. 몇 시쯤 일어나고 밥은 언제 먹고 언제 바깥 공기를 쐬고 언제 쉬는지 어느 정도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군대처럼 딱딱하게 살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내 하루를 내가 끌고 가는 느낌은 있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불 정리 한번 하고 물 한 잔 마시고 창문 열고 잠깐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그날 하루가 훨씬 다르게 흘러갑니다. 반대로 시작이 흐트러지면 마음도 하루 종일 퍼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대단한 목표가 아니라 내 하루가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리듬입니다. 이 리듬이 있으면 혼자 있어도 삶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둘째, 듣는 힘을 꼭 쥐고 있어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말하고 싶은 건 많아집니다. 살아온 세월도 있고 하고 싶은 조언도 있고 답답한 것도 많으니 자꾸 내 말이 먼저 나갑니다. 그런데 관계를 오래가게 만드는 건 말 잘하는 재주보다 잘 들어주는 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자식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옆집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말만 많아지면 상대는 점점 입을 닫습니다. 말해봤자 또 가르치려고 하겠지. 이런 마음이 들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반대로 잘 들어주는 사람 곁에는 이상하게 사람이 남습니다. 답을 다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내 말을 흘려듣지 않는구나. 이 느낌이 사람을 다시 오게 만듭니다. 나이 들수록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들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설득하는 입보다 더 귀한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는 귀입니다. 셋째, 도움 청하는 용기를 꼭 쥐고 있어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많은 분들이 혼자 하려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민폐 끼치기 싫고 자식한테 짐 되기 싫고
괜히 부탁했다가 눈치 보이기 싫어서 아픈 것도 숨기고 힘든 것도 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건 부족함보다 혼자 다 견디려는 고집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도움을 청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병원같이 가달라는 말, 무거운 것 좀 들어달라는 말, 휴대폰 이거 좀 봐달라는 말, 오늘은 내가 조금 힘들다는 말.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오히려 더 오래 단단합니다. 재미있는 건 도움을 청한다고 해서 사람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필요한 순간에 솔직한 사람이 더 지혜롭습니다. 끝까지 괜찮은 척 하다가 더 크게 지치고 더 크게 무너지는 것보다 미리 손 한번 내미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혼자 버티는 체면보다 더 중요한 필요할 때 손 내밀 줄 아는 용기입니다. 이게 있어야 외로움도 덜하고 삶도 덜 버겁습니다. 넷째, 체면보다 현실을 보는 눈을 꼭 쥐고 있어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체면은 참 무섭습니다. 괜히 없어도 있는 척하고 힘들어도 괜찮은 척하고 형편이 빠듯해도 예전 수준을 지키려다 보면 결국 내가 먼저 힘들어집니다. 예전에는 가능했던 소비가 지금은 부담일 수 있고 예전처럼 사람들을 다 챙기는 게 지금은 벅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하고 버티다 보면 속만 상합니다. 현실을 본다는 건 초라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을 제대로 지키는 일입니다. 무리한 모임 줄일 줄 알고 필요 없는 지출 줄일 줄 알고 내 체력에 맞게 일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은 삶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체면을 지키느라 생활이 무너지면 결국 남는 것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검소해지는 걸 서글프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보다 내 삶을 오래가게 하는 선택을 합니다. 적당히 아끼고 적당히 줄이고 적당히 포기할 줄 아는 건 약해져서가 아니라 똑똑해져서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남 눈치보다 더 중요한 내 형편과 내 체력을 정확히 보는 현실 감각입니다. 이게 있어야 마음도 살림도 덜 흔들립니다. 다섯째, 앞으로 기다릴 것 하나를 꼭 쥐고 있어야 합니다. 이건 마지막이지만 정말 소중합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을 늙게 만드는 건 주름이 아니라 설렘이 없어지는 순간입니다. 내일이 오늘과 똑같고 다음 주도 별 기대가 없고 기다리는 일이 하나도 없으면 사람 마음이 먼저 늙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앞으로 기다릴 것 하나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서 좋아하는 반찬 사오는 날이어도 좋고 손주 오는 날이어도 좋고 봄꽃 피는 시기여도 좋고 친구랑 커피 마시기로 한 약속이어도 좋습니다. 심지어 새로 시작한 드라마 다음 회를 기다리는 마음이어도 괜찮습니다. 사람은 기다릴 것이 있을 때 표정이 달라집니다. 오늘이 조금 힘들어도 그래도 토요일엔 좋은 일 있지 하고 버틸 힘이 생깁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으면 하루가 자꾸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다섯 번째는 대단한 성공이 아니라 앞으로를 조금 기대하게 만드는 작은 설렘입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나이 들어도 삶이 완전히 마르지 않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이 들어 꼭 쥐고 있어야 하는 오부의 5가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하루가 흐트러지지 않게 만드는 리듬. 둘째, 사람을 남게 하는 듣는 힘. 셋째, 필요할 때 손 내밀 줄 아는 용기. 넷째, 체면보다 삶을 지키는 현실 감각. 다섯째, 내일을 기다리게 만드는 작은 설렘. 결국 나이 든다는 건 대단한 무기를 가지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오래 지킬 수 있는 생활의 힘을 하나씩 갖추는 일입니다. 리듬을 지키고 잘 들어주고
도움을 청할 줄 알고 현실을 보고 기다릴 것을 하나 품고 사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다면 나이 들어서는 내 삶이 무너지지 않게 다독이며 가는 법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독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제 시간에 일어나고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힘들면 솔직하게 말하고 무리하지 않고 다음 주에 기다릴 일 하나를 마음에 넣어두는 것. 그런 작은 것들이 결국 사람을 끝까지 따뜻하게 살게 합니다. 6부.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느려질 수는 있어도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걸 점점 알게 됩니다. 젊을 때는 조금 서툴러도 다시 만회할 기회가 많았고 조금 어수선해도 몸으로 밀어붙이면 어떻게든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속도보다 태도가 사람을 지켜줍니다. 말투 하나, 약속 하나, 습관 하나가 그 사람의 분위기를 만들고 그 분위기가 결국 노년의 품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6부에서는 나이 들어 더 빛나게 해주는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이 5가지를 쥐고 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흐려지지 않습니다. 첫째, 약속을 지키는 신뢰를 꼭 쥐고 있어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들은 능력보다 믿음을 더 봅니다. 젊을 때는 일 잘하는 사람이 먼저 눈에 띄지만 나이가 들면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는 말이 훨씬 값집니다. 시간 약속 잘 지키는 사람, 해주겠다고 한 말은 가볍게 넘기지 않는 사람, 작아 보이는 부탁도 성에 있게 대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어딜 가도 편안한 사람으로 남습니다. 반대로 나이 들수록 자꾸 그 정도쯤이야 하며 약속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 신뢰가 금방 닳습니다. 늦어도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고 해주겠다던 일도 잊어버리고 말은 쉽게 해놓고 행동은 따라오지 않으면 주변 사람도 서서히 마음을 거둡니다. 신뢰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병원 가는 시간, 만나기로 한 시간, 전화 주기로 한 말, 돈 갚기로 한 말. 이런 사소한 것들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오래 좋은 사람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화려한 능력보다 더 든든한 약속을 지키는 신뢰입니다. 이게 있으면 나이 들어도 사람들에게 편안한 존재가 됩니다. 둘째, 단정함을 꼭 쥐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비싼 옷차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 한번 빗고 옷매무새 한번 가다듬고 얼굴빛 정리하고 집안에서도 너무 흐트러지지 않는 태도. 이런 단정함은 생각보다 큰 힘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 이제 누가 본다고 하는 마음이 슬쩍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옷도 대충, 자세도 대충, 생활도 점점 풀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신기하게도 겉이 풀어지면 마음도 같이 풀어집니다. 반대로 조금만 단정해도 기분이 달라집니다. 잠깐 동네에 나가더라도 옷을 깨끗이 챙겨 입고 나가면 마음도 조금 또렷해집니다. 단정함은 남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함부로 다루지 않는 방식입니다. 정갈한 옷차림, 깨끗한 손, 바른 자세, 정리된 침구. 이런 것이 사람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어떤 분은 나이가 들어도 늘 보기 좋습니다. 비싼 걸 걸쳐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놓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젊음보다 더 오래가는 단정한 생활의 힘입니다. 셋째, 미루지 않는 태도를 꼭 쥐고 있어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귀찮은 게 많아집니다. 약 챙기는 것도 귀찮고, 병원 예약도 귀찮고, 서류 정리도 귀찮고, 연락할 사람에게 안부 묻는 것도 미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작은 일을 자꾸 미루면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내일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이 말이 쌓이면 해야 할 일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머릿속 짐만 늘어납니다.
그리고 결국 더 큰 불편으로 돌아옵니다. 아플 때 바로 병원 갔으면 될 일을 참고 있다가 크게 가고 고장난 걸 미리 손봤으면 될 일을 방치하다가 돈이 더 들고 안부 전화 한 통 했으면 될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미루지 않는다는 건 부지런함 자랑이 아닙니다. 내 삶을 덜 복잡하게 만드는 태도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건 오늘 조금 해두는 것.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인생 후반에는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빠른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미루지 않는 생활의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있으면 마음속 먼지가 덜 쌓입니다. 넷째, 고마움을 표현하는 말을 꼭 쥐고 있어야 합니다. 고마운 마음은 있는데 말로 잘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쑥스럽고 괜히 민망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 관계는 마음속 감사보다 입 밖으로 나온 감사가 훨씬 오래 남습니다. 밥 차려준 사람에게 수고했네 한마디, 전화해준 자식에게 전화해줘서 고맙다 한마디, 병원 같이 가준 사람에게 덕분에 마음이 놓였어 한마디. 이런 말은 듣는 사람 마음을 정말 크게 움직입니다. 반대로 고마움이 있어도 당연한 듯 넘기면 상대는 금방 지칩니다. 가족이라고 다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오래된 사이라고 다 통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맙다는 말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자주 해야 합니다. 나이 들어 따뜻한 사람으로 남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큰 선물을 자주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고마움을 잘 표현합니다. 그 한마디가 사람을 다시 오게 하고 또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마음속에만 두지 말아야 할 고마움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아끼지 않는 사람 곁에는 온기가 남습니다. 다섯째, 스스로 결정하는 힘을 꼭 쥐고 있어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꾸 남에게 판단을 맡기게 되는 순간이 생깁니다. 내가 알아서 해. 나는 모르겠다. 내가 좋은 대로 하자. 물론 편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자꾸 그러다 보면 내 삶의 방향까지 남 손에 맡기게 됩니다. 무슨 옷을 입을지, 어디에 돈을 쓸지, 어떤 모임을 나갈지, 병원을 어디로 갈지, 내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생각하고 정하는 힘은 아주 중요합니다. 꼭 큰 결정을 혼자 다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적어도 내 삶에 대한 내 의견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결정이 있는 사람은 표정이 다릅니다. 나는 이게 좋다. 나는 이건 싫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이 말을 부드럽게 할 줄 아는 사람은 쉽게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반대로 모든 걸 남에게 맡기기 시작하면 편한 것 같아도 점점 마음이 약해집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흐려지고 남이 정해준 대로 살다가 서운함만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고집과는 다른 내 삶을 내가 선택하는 힘입니다. 이 힘이 있어야 나이 들어도 삶의 주인이 나 자신으로 남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이 들어 꼭 쥐고 있어야 하는 6부의 5가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작은 약속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신뢰. 둘째, 나를 놓지 않게 해주는 단정함. 셋째, 삶을 덜 꼬이게 만드는 미루지 않는 태도. 넷째, 관계를 따뜻하게 해주는 감사의 말. 다섯째, 내 삶을 남에게 넘기지 않는 결정하는 힘. 결국 나이 든다는 건 무언가를 포기하는 시간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을 지켜야 내가 끝까지 나답게 살 수 있는지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신뢰를 지키고 단정함을 놓지 않고 미루지 않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내 삶의 선택권을 스스로 쥐고 있는 사람은 세월이 가도 쉽게 흐려지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남보다 빨리 가는 게 중요했다면 나이 들어서는 내 품격을 잃지 않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품격은 거창한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약속 하나 지키는 것, 옷깃 한번 여미는 것, 해야 할 일 하나 미루지 않는 것,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는 것, 그리고 내 삶의 작은 선택을 내 손으로 하는 데서 나옵니다. 7부.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꾸 밖에서 답을 찾으려다가 결국 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보나, 누가 나를 챙겨주나,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나를 끝까지 지켜주는 건 결국 내 안에 남아있는 힘이라는 거요. 젊을 때는 바깥 세상이 중요했습니다. 직장, 사람, 평가, 성과, 비교, 경쟁. 그런데 나이가 들면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밖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내 안이 조용하면 버틸 수 있고, 밖이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 내 안이 무너지면 하루가 휘청인다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7부에서는 나이 들어서 더 소중해지는 마음속에 꼭 쥐고 있어야 하는 5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아도 이 5가지를 가진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첫째, 조급해하지 않는 마음을 꼭 쥐고 있어야 합니다. 젊을 때는 빨리 해야 한다는 말이 익숙했습니다. 빨리 성공해야 하고, 빨리 자리 잡아야 하고, 빨리 돈 모아야 하고, 남보다 늦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인생은 빨리 간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속도를 잃지 않는 사람이 덜 다친다는 거요. 조급한 마음은 사람을 참 피곤하게 만듭니다. 자식이 빨리 잘 되길 바라고, 내 몸이 빨리 회복되길 바라고, 문제가 빨리 풀리길 바라고, 서운한 일이 생기면 빨리 답을 듣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세상 일은 그렇게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급할수록 말이 거칠어지고 판단이 흐려지고 스스로를 더 괴롭히게 됩니다.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굴이 편안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하루씩 좋아지겠지 하고 기다릴 줄 알고, 자식 일도 저 아이도 자기 때가 있겠지 하고 조금은 내려놓을 줄 압니다. 그 마음이 사람을 덜 늙게 만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빠름이 아니라 내 속도로 살아갈 줄 아는 여유입니다. 이 여유가 있어야 마음이 다급해지지 않고 삶도 덜 삐걱거립니다. 둘째, 비교하지 않는 힘을 꼭 쥐고 있어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사람은 비교를 참 많이 합니다. 누구 집 자식은 잘 됐다더라. 누구는 연금이 많다더라. 누구는 아직도 건강해서 여행 다닌다더라. 누구는 집이 넓다더라. 가만히 보면 비교는 젊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은근하게, 더 자주 하게 됩니다. 문제는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내 인생이 초라해 보이기 쉽다는 겁니다. 내가 못난 게 아닌데도 남과 나란히 세워놓는 순간 마음이 자꾸 작아집니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이런 생각이 쌓이면 있는 복도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기보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보는 사람입니다. 예전보다 조금 덜 아프면 다행이고, 지난달보다 마음이 조금 편하면 된 것이고, 작년보다 생활이 조금 정돈됐으면 그것도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남의 인생은 겉만 보이고 내 인생은 속까지 보여서 더 힘든 법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줄일수록 숨이 쉬어집니다. 내 밥상, 내 몸, 내 형편, 내 기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평온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남보다 앞서는 마음보다 더 소중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이 힘이 있어야 초라함보다 평안이 더 커집니다. 셋째, 웃어넘길 줄 아는 지혜를 꼭 쥐고 있어야 합니다. 살다 보면 따지고 들면 끝도 없는 일이 참 많습니다.
버스가 늦게 와도 짜증, 반찬이 좀 짜도 짜증, 누가 말투가 퉁명스러워도 서운함, 자식이 바빠서 전화 짧게 끊어도 섭섭함. 하나하나 다 붙잡고 있으면 하루가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 편안한 분들을 보면 참 신기한 능력이 있습니다. 별일 아닌 건 그냥 웃고 넘깁니다. 안경을 머리에 올려두고 한참 찾다가도 아이고, 내가 또 이랬네 하고 웃고, 반찬이 좀 짜도 오늘은 밥을 더 먹으라는 뜻인가 보다 하며 넘깁니다. 이런 여유가 참 큽니다. 물론 다 웃어넘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처가 되는 일까지 억지로 참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인생에는 굳이 크게 만들 필요 없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사소한 일까지 전부 마음에 담아두면 내 마음만 창고처럼 꽉 차버립니다. 웃어넘길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을 덜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곁에는 사람도 오래 머뭅니다. 같이 있으면 숨이 막히는 사람보다 같이 있으면 마음이 풀리는 사람이 더 좋은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기려는 말보다 더 귀한 가볍게 넘길 줄 아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있어야 인생이 덜 무겁습니다. 넷째, 기운을 나눌 줄 아는 마음을 꼭 쥐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신기하게도 주는 만큼 비워지는 게 아니라 잘 주면 오히려 마음이 채워질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큰 돈 쓰고 큰 희생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부 전화 한 통, 따뜻한 말 한마디, 반찬 조금 나누는 마음, 옆 사람 걱정 한번 해주는 마음. 이런 작은 나눔이 사람을 참 오래 따뜻하게 만듭니다. 나이 들수록 내 문제만 생각하면 마음이 점점 좁아집니다. 아픈 곳, 부족한 것, 서운한 것만 자꾸 들여다보면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한번 챙기고 나면 이상하게 내 마음이 먼저 환해질 때가 있습니다. 나도 아직 누군가에게 따뜻할 수 있구나. 이 느낌이 사람을 살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곱습니다. 주름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밖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것만 지키느라 날이 선 분들과 달리 주변에 온기를 주는 분들은 표정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받으려는 마음 못지않게 중요한 내 기운을 조금 나눌 줄 아는 따뜻함입니다. 이게 있어야 외로움도 덜하고 삶도 더 포근해집니다. 다섯째, 끝까지 기대를 놓지 않는 마음을 꼭 쥐고 있어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많은 분들이 입버릇처럼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뭘, 이제 다 끝났지. 좋은 일 있어봐야 뭐 하겠어. 그런데 이런 말이 자꾸 입에 붙으면 삶이 정말로 조금씩 다치기 시작합니다. 기대라는 건 거창한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내일도 괜찮을 수 있다는 믿음, 다음 달엔 좋은 일이 하나쯤 있을 수 있다는 마음, 아직 내 인생에 남은 장면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오늘이 좀 힘들어도 완전히 꺼지지 않습니다. 봄이 오면 꽃을 기다리고 손주가 오면 웃을 일을 기다리고 다음 주에 먹고 싶은 음식 생각도 하고 해보고 싶은 작은 일 하나를 마음에 넣어두는 것. 이런 기대가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반대로 아무 기대가 없으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끝나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보이는 것, 이제야 누릴 수 있는 것, 이제야 알게 되는 평온도 많습니다. 그걸 보려면 기대를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는 체념보다 더 강한 아직 내 삶에 좋은 장면이 남아있다고 믿는 마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세월이 가도 사람 안쪽 불씨는 꺼지지 않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이 들어 꼭 쥐고 있어야 하는 7부의 5가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조급해하지 않는 여유. 둘째, 비교하지 않고 나를 인정하는 힘.
셋째, 웃어넘길 줄 아는 지혜. 넷째, 기운을 나눌 줄 아는 따뜻함. 다섯째, 끝까지 기대를 놓지 않는 마음. 결국 나이 든다는 건 무언가를 자꾸 잃어버리는 시간만은 아닙니다. 무엇을 붙들어야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점점 더 정확히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조급함을 덜어내고 비교를 줄이고 사소한 일은 웃어넘기고 주변에 온기를 나누고 내일을 조금은 기대할 줄 아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쉽게 마르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세상을 이기려고 애썼다면 나이 들어서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리는 사람이 더 지혜롭습니다. 그 지혜는 어려운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한숨이 나오려는 순간 조금 천천히 숨 쉬고 남과 나를 견주려는 마음을 살짝 거두고 사소한 실수는 웃고 넘기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내일의 작은 기대 하나를 마음에 담아두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세월이 지나도 참 보기 좋습니다. 8부.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사람 마음이 생각보다 쉽게 바뀐다는 것도 알고 건강과 돈이 얼마나 현실적인 문제인지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나서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덜 흔들릴까? 이 질문 앞에서는 젊을 때의 자랑도, 남들이 해주는 칭찬도, 지나간 성공도 생각보다 큰 힘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사람을 지켜주는 건 매일의 삶 속에서 꼭 붙들고 있어야 할 몇 가지입니다. 이번 8부에서는 나이 들어 더 늦기 전에 꼭 쥐고 있어야 할 5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이 5가지를 놓치지 않는 사람은 하루가 훨씬 덜 외롭고 훨씬 덜 흔들립니다. 첫째, 내 자리 하나를 꼭 쥐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꾸 소속감을 잃기 쉽습니다. 예전에는 회사라는 자리가 있었고 아이를 키우는 역할도 있었고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런 자리들이 하나씩 줄어듭니다. 그러면 괜히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에 필요한 사람이지. 이 마음이 길어지면 사람이 쉽게 축 처집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 꼭 필요한 건 거창한 직함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자리 하나입니다. 동네 모임이어도 좋고 교회나 성당, 절 같은 신앙 공동체여도 좋고 운동 모임이어도 좋고 매주 가는 시장의 단골 가게여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저분 오셨네요 하고 나를 알아보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잘 사는 것 같아도 완전히 혼자서는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누군가가 오늘 안 보이시네 하고 느낄 수 있는 자리, 내 말 한마디가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는 자리, 내가 가면 괜히 마음이 놓이는 자리, 그런 곳이 하나라도 있으면 인생이 훨씬 덜 허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돈 많은 자리도 아니고 높은 자리도 아닙니다. 내가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내 자리 하나입니다. 그 자리가 있어야 사람이 바람 부는 날에도 덜 흔들립니다. 둘째, 삶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 단순함을 꼭 쥐고 있어야 합니다. 젊을 때는 복잡한 것이 능력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일도 많고 사람도 많고 일정도 많고 챙길 것도 많아야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건 복잡함이 아니라 단순함입니다. 입을 옷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뭘 입어야 할지 지치고 인간관계가 너무 복잡하면 말 한마디에도 신경이 쓰이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으면 하루가 끝나기도 전에 기운이 빠집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에는 자꾸 더하는 것보다 덜어내는 힘이 중요해집니다. 먹는 것도 너무 복잡하지 않게
만나는 사람도 너무 무리하지 않게, 집안 물건도 필요한 것 위주로, 하루 일정도 내 몸에 맞게 단순하게 가져가는 사람은 훨씬 평온합니다. 반대로 아직도 젊을 때처럼 모든 걸 붙들고 모든 모임에 나가고 모든 부탁을 다 받아주려 하면 마음이 지칩니다. 단순하다는 건 초라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더 잘 보이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괜한 소음을 줄여야 진짜 필요한 소리가 들리는 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화려함보다 오래가는 삶을 가볍게 만드는 단순함입니다. 이걸 쥐고 있어야 하루가 덜 피곤하고 마음도 훨씬 덜 시끄럽습니다. 셋째, 서운함을 오래 끌지 않는 힘을 꼭 쥐고 있어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마음이 더 잘 상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넘겼을 말도 오래 남고 연락 한번 뜸한 것도 괜히 섭섭하고 누가 바쁘게 답하면 내가 밀려난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서운함이 쌓이면 마음이 자꾸 어두워집니다. 문제는 서운한 일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서운할 수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서운하고, 형제 때문에 서운하고, 친구 때문에 서운하고, 세상 때문에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서운함을 얼마나 오래 끌고 가느냐가 인생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서운함을 오래 붙들고 있는 사람은 표정이 굳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민해지고 말끝이 날카로워지고 작은 일도 크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서운한 마음이 들어도 저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하고 한번 넘길 줄 아는 사람은 훨씬 가볍게 삽니다. 물론 상처를 참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할 말이 있으면 해야 하고 선을 지켜야 할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서운함을 오래 품고 살면 결국 제일 괴로운 건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기억력이 아니라 서운함을 오래 묵히지 않는 힘입니다. 이 힘이 있어야 얼굴빛이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넷째, 내가 잘한 것을 인정해주는 마음을 꼭 쥐고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수록 이상하게 자기 자신에게 더 박해집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 선택을 안 했어야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런 생각이 자꾸 쌓입니다. 물론 돌아보면 아쉬운 일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반성만으로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잘해낸 것도 참 많습니다. 아픈 날도 버텼고 힘든 일도 지나왔고 가족도 챙겼고 살림도 꾸렸고 울면서도 해야 할 일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유독 자기 수고를 잘 잊어버립니다. 남이 고생했다고 하면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워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한 번도 참 수고했다는 말을 안 해줍니다. 나이 들어 꼭 필요한 건 자만심이 아니라 자기 인정입니다. 내가 못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여기까지 버텨온 나를 한 번쯤 인정해주는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후회만 남지 않고 삶의 온기가 남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남의 칭찬보다 먼저 필요한 내가 나를 다독여주는 마음입니다. 이걸 쥐고 있어야 지나간 세월이 전부 후회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다섯째,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는 태도를 꼭 쥐고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게서 제일 오래 남는 건 얼굴보다 태도입니다. 비싼 옷을 입는다고 품위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말을 많이 한다고 존재감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품위는 결국 사소한 데서 드러납니다. 화를 내야 할 때도 막말하지 않는 것, 도움을 받아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 불편해도 남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내 감정을 이유로 다른 사람을 휘두르지 않는 것, 이런 것이 다 품위입니다. 사람은 힘들수록 본 모습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고 형편이 빠듯하고 외로운 날이 길어질수록 사람에 대한 태도가
거칠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품위를 지키는 사람은 더 깊어 보입니다. 괜히 큰 소리 치지 않고 상대를 무안하게 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의를 잃지 않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빛이 납니다. 품이라는 건 잘난 척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무너지게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힘들어도 선은 지키고 속상해도 말을 고르고 서운해도 상대를 짓밟지 않는 마음. 그게 결국 사람을 오래 품위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째는 체면보다 훨씬 깊은 끝까지 사람답게 남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를 쥐고 있으면 세월이 가도 그 사람의 느낌은 흐려지지 않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이 들어 꼭 쥐고 있어야 하는 8부의 5가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내가 숨 쉴 수 있는 내 자리 하나. 둘째, 삶을 가볍게 만드는 단순함. 셋째, 서운함을 오래 묵히지 않는 힘. 넷째, 내가 나를 인정해주는 마음. 다섯째,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는 태도. 결국 나이 든다는 건 무언가를 계속 잃어가는 시간만은 아닙니다. 무엇을 붙들어야 내 인생이 덜 흔들리고 덜 서럽고 더 편안해지는지를 알게 되는 시간입니다. 내 자리를 지키고 삶을 단순하게 만들고 서운함을 오래 끌지 않고 나를 인정해주고 품위를 잃지 않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쉽게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남보다 커 보이려고 애썼다면 나이 들어서는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사는 법을 아는 사람이 더 단단합니다. 그 단단함은 대단한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편안한 자리 하나를 지키고 괜한 복잡함 하나를 덜어내고 서운한 마음을 조금 풀어주고 나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끝까지 사람답게 행동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참 조용한데도 오래 빛이 납니다.